나이가 있으니 대충 넘어가라는 말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범한 은퇴 공무원 한 분이 요양병원에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나이 든 환자는 그저 조용히 치료받고 돈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아침 시장 골목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상구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내 이경자가 부탁한 무와 배추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인도 모퉁이에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그걸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엉덩이가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가 땅에 굴러갔습니다. 무 1개가 길가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상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천천히 일어났지만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허리는 점점 더 저려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허리를 어느 쪽으로 눕혀도 아팠습니다. 이경자는 옆에서 뒤척이는 소리를 들으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상구는 동네 정형외과를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말했습니다. 허리가 좀 안 좋네요.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 한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은 회사에서 급히 휴가를 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몰고 와서 아버지를 태웠습니다. 아버지, 여기 재활 잘하기로 유명한 요양병원이에요. 준석의 목소리에는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도시 외곽 쪽으로 달렸습니다. 푸른숲 재활요양병원은 건물부터 남달랐습니다. 로비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천장에는 큰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한상구는 주위를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긴 병원이 아니라 호텔 같네. 원무과로 안내받았습니다. 과장 배정호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넥타이를 단정하게 맨 모습이었습니다. 배정호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다 어르신을 위한 치료예요. 서류에는 작은 글씨가 빽빽했습니다. 한상구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썼지만 여전히 희미했습니다. 옆에 앉은 이경자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했지만 어려운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경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배정호는 익숙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다들 다 이렇게 하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뒤에는 다른 보호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서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상구는 뭐 별일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1장, 2장, 3장 연달아 서명했습니다. 이경자도 옆에서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다 작성하고 나자 배정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병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가 한상구 자리였습니다. 침대 옆에는 작은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천천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이경자는 짐을 정리하며 옷장에 옷을 걸었습니다. 준석은 병실 안을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시설 괜찮네요. 잘 쉬다 오세요. 한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이 좋은데 알아본 거겠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준석이 돌아가고 이경자도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병실에는 한상구 혼자 남았습니다. 머리맡 탁자 위를 보니 평소 들고 다니던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작은 줄무늬 표지에 검은색 고무줄이 감긴 수첩이었습니다. 평생 구청에서 민원 서류를 다루며 날짜와 숫자를 빠짐없이 기록하던 습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빈 페이지들이었습니다. 손으로 한번 쓸어보고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형광등이 켜지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구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 초기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침마다 간호사 최영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혈압계를 팔에 감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정상이세요. 최영자는 기록지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물리치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전기치료 기계에 누워 허리에 패드를 붙였습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자극이 느껴졌습니다. 치료사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라고 말하며 다리 운동을 도와줬습니다. 오후에는 의사 오창호가 회진을 돌았습니다. 차트를 보며 조금 더 지켜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메모를 하고 다음 병실로 넘어갔습니다. 한상구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피 검사를 했는데 이번 주에 또 했습니다. 한상구는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번에도 피 뽑지 않았나요? 간호사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험 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한상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엑스레이도 다시 찍었습니다. 방사선실로 내려가 차갑고 딱딱한 촬영대에 누웠습니다. 기사가 숨 참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상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주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주사가 하나 더 많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한상구가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영양제예요. 회복에 도움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주사 바늘이 팔에 꽂혔습니다. 찌릿한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자 팔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경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귤을 까며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은 어떠세요? 한상구는 다 그게 그거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굳이 말을 꺼내기 싫었습니다. 이경자는 까진 귤을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도를 지나다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새로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급여 진료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어려운 의학 용어와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글자가 작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였습니다. 옆 침대에 누운 환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나왔다. 목소리가 낮았지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상구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머리맡 탁자 위 수첩이 보였습니다. 한상구는 손을 뻗어 수첩을 집었습니다. 펼쳤다가 다시 덮었습니다. 뭔가 적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민원 서류를 챙기던 습관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아픈 몸과 낯선 병원 분위기가 그 습관을 눌렀습니다. 한상구는 수첩을 다시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욱신거렸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원은 밤에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한상구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원무과에서 중간 정산 안내가 왔습니다. 이경자가 내가 내려가서 볼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상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같이 가보지. 보행기를 천천히 밀고 복도를 나섰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무과 창구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상구와 이경자도 뒤에 섰습니다. 앞에 선 보호자가 서류를 받아보며 뭔가 따지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직원은 무표정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조금씩 줄이 줄어들었습니다. 드디어 한상구 차례가 됐습니다. 배정우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중간 정산서입니다. 한상구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여러 항목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원료, 식대, 재활치료비가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특수주사 패키지, 집중재활관리료 같은 낯선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줄에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상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배정우는 익숙한 말투로 답했습니다. 어르신 상태에 맞춰서 다 필요한 치료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설명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한상구는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경자는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다 그렇죠, 뭐. 스스로를 달래는 투였습니다. 창구 뒤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한 여자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분위기가 서두르라는 듯 했습니다.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상구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명하라는 칸이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종이 오른쪽 여백에 작은 글씨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옆에 합계 금액도 적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한상구는 머리맡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방금 적었던 날짜와 금액을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입원 15일차, 중간 정산 합계. 숫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속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경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상구는 수첩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오후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78살 어르신이 퇴원을 앞뒀습니다. 아침부터 가족들이 와서 짐을 쌌습니다. 하얀 비닐봉지에 약봉지를 담았습니다. 옷장에서 옷을 꺼내 보따리에 넣었습니다. 어르신은 침대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정산하러 내려갔습니다. 병실에는 어르신 혼자 남았습니다. 한상구는 옆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가족들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아들인 듯한 남자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르신은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작은 소동이 들렸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퇴원하는 어르신 아들이 원무과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정우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들은 금액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배정우는 침착한 표정으로 서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그 장면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올라왔습니다. 답답함이었습니다. 보행기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원무가로 내려갔습니다. 창구 앞에는 여전히 어르신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내 것도 한 번만 다시 보여줄 수 있소? 배정우는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서류철을 뒤적여 중간 정산서를 꺼냈습니다. 한상구는 창구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펼쳐들고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같은 검사 이름이 2번 적힌 날이 있었습니다. 주사도 하루에 2번으로 적힌 날이 있었습니다. 한상구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정우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자세한 의료 행위까지 설명드리긴 어려워요.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한상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있으니 대충 넘어가라는 말이요. 속으로만 뱉었습니다. 목이 꽉 막힌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종이를 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행기를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종이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배정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말이 자꾸 돌아왔습니다. 한상구는 손을 뻗어 머리맡 수첩을 집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아직 몇 줄밖에 적히지 않은 페이지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첩을 다시 덮었습니다.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경자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상구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한상구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펜을 들었습니다. 처음 입원한 날부터 오늘까지를 떠올렸습니다. 엑스레이 찍은 날, 피 검사한 날, 허리 주사 맞은 시간을 하나씩 기억해냈습니다.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날짜를 적었습니다. 중간 정산서에 적힌 항목과 나란히 적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펜이 종이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글씨는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아들 준석이 면회를 왔습니다.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어때요? 한상구는 대답 대신 머리맡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준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라. 준석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펼쳐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다 적어두셨어요. 한상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내가 뭘 받았는지 알고 싶어서. 준석은 수첩을 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구석 의자에 한상구와 준석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수첩과 중간 정산서를 펼쳐놓고 항목을 비교했습니다. 같은 검사 이름이 며칠 간격으로 반복됐습니다. 그 옆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은 휴대전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몇 가지를 더해봤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비싼 수준이 아니에요. 한상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기 싫은데 병원하고 관계 나빠지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준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건 당연한 설명이잖아요. 그냥 왜 이런 치료가 필요했는지 한 번만 제대로 들어보자는 거니까요. 부자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는 좁고 조용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답답함과 미안함이 섞인 공기가 머물렀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석은 아버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제가 병원하고 이야기해 볼게요. 한상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경자가 돌아간 뒤 한상구는 수첩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내가 틀린지 병원이 틀린지 확인해 보기. 며칠 뒤 병원 측과 공식 면담 자리가 잡혔습니다. 작은 면담실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원무과장 배정호, 간호사 최영자, 의사 오창호가 앉았습니다. 반대편에는 한상구와 준석, 이경자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배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치료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형식적인 말투였습니다. 오창호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합병증 예방을 위해 주사를 조금 더한 겁니다. 최영자도 거들었습니다.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같은 종류의 말이 반복됐습니다. 한상구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테이블 위로 수첩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다 적어두셨습니다. 어느 날 무슨 주사를 몇 번 맞았는지,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하지만 횟수와 날짜만으로도 여기 청구서에 적힌 것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담실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배정우와 오창호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상구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2번 7일차, 허리주사 1번. 그런데 여긴 2번으로 돼 있어.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열이 없던 날에도 해열제를 맞은 걸로 돼 있네. 한상구의 손가락이 항목을 짚었습니다. 배정우는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기록 착오일 수 있습니다. 둘러대는 말투였습니다. 준석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건강보험 심사 관련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의학적 필요에 대한 설명과 동의 없이 이렇게 반복된 비급여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오창호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최영자는 고개를 숙인 채 차트만 내려다봤습니다. 배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한 발 물러서는 말이었습니다. 면담이 길어질수록 병원 측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이경자도 종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면담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에는 다른 보호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면담실 쪽을 눈길로 쫓았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한상구는 천천히 보행기를 밀고 걸었습니다. 준석과 이경자가 뒤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병원 게시판에 새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비급여 치료 및 주사에 대한 사전 설명 강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상구는 복도를 지나다 잠시 멈춰섰습니다. 안내문을 읽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그날 오후 간호사 최영자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주사 맞기 전에 설명을 드리고 서명도 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말투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상구는 알겠소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며칠 뒤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 중간 정산에서 부과됐던 몇 가지 항목이 조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준석이 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다시 계산된 거 보니까 처음보다 줄었어요. 한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짧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도 끝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옆 병실 보호자가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덕분에 우리도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구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한번 들어 인사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한상구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이경자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구청에 다니는 것 같았어요. 한상구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습니다. 그냥 똑바로 해달라는 말 한 번 한 것뿐이야. 이경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준석이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한상구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석은 한 걸음 물러서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고집이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의 성격이 이번만큼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조용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말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길었습니다. 한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존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입원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침부터 이경자는 짐을 쌌습니다. 병실 옷장을 열고 옷을 꺼냈습니다. 서랍도 하나씩 비웠습니다. 머리맡 탁자 위 수첩도 챙겼습니다.
점심 무렵 준석과 손녀 소은이 병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소은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한상구는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왔구나. 소은은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최종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준석이 종이를 받아들고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예전 중간 정산서보다 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정도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한상구는 종이를 건네받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디 하나 대충 보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확인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이를 반으로 접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동작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창구를 떠났습니다. 병원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 밖 벤치에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늦겨울 햇빛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얼굴을 비쳤습니다. 소은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있던 거 힘들었어도 이제 집에 가는 거니까 좋죠. 한상구는 잠시 병원 건물을 돌아봤습니다. 로비 유리창에는 여전히 환한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그래, 가자. 짧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주차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이경자는 무심한 듯 팔을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준석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오늘 있었던 정산 내역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안에서 누군가 다음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상구는 마지막으로 주머니 안 영수증 가장자리를 만져봤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조용히 차에 탔습니다. 소은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경자도 뒷자리에 올랐습니다. 준석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병원 건물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한상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에는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병원비 문제로 고민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